그래서 이 공도 위에서도 차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잡아준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외관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도 위를 달릴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차를 계속 잡아준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인 자동차 씬이죠. 1평도 채 되지 않는 이 좁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 간의 대화들이 어쩔 때는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랑이 싹트기도 하는 은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그 흐름의 공간 변화와 함께 섬세한 감정 변화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씬인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아니면 비포 미드나잇 이런 영화에서 보여지는 자동차 씬,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찍기 위해선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전통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레카라고 불리는 견인차 위에 이렇게 차를 올려놓고 촬영을 해온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도 위를 이 견인차 위에 차를 쏙 올려놓고 촬영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로 위를 달리면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견인차 위에 차만 올려놓는 공간만 있을 텐데 이 좁은 공간에 연출 감독, 촬영 감독, 조명 스태프과 스크립터 이런 분들이 올라가면 카메라가 만약에 2대가 된다. 거의 8명에서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차 주변에 이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게다가 차가 달리면서 무전기로 차 안에 있는 배우와 소통도 해야 하고 이게 또 신호가 걸렸다 그러면은 다시 찍어야 하고요. 대사를 만약에 까먹어 그러면 NG도 날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쫓기고 안전을 위해서 도로 통제까지 해야 했죠.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 자동차 씬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 버추얼 스튜디오는 도로 신호라든가 위험한 현장 위에서 위태롭게 찍어왔던 자동차 씬 촬영 현장의 종지부를 찍은 곳입니다. 앞뒤 좌우 그리고 위에까지 포함해 총 5개의 대형 LED를 활용해서 이곳에 자동차만 가져다 놓으면 도로 위에서 배우들이 열연하는 모습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자동차 주행씬 촬영에 최적화된 이곳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트윈픽스의 LED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5개의 대형 LED를 활용해 자동차 씬을 촬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낮이나 밤에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들의 장면을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야외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 스튜디오에서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트윈픽스 LED 스튜디오는 딱 자동차 씬을 촬영하는데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주행씬 촬영 옷에 딱 맞게끔 차려진 곳이 거의 최초라고 해요. 5개의 큰 LED는 낮이나 밤 그리고 해가 지고 뜨는 매직아워 시간대에 촬영도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배경 영상인 드라이빙 플레이트는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내가 원하는 공간을 골라서 이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 또 다른 실제 도로 위에 배경이 필요하다면 스튜디오에 마련된 촬영 장비들을 활용해서 도로 로케 영상을 촬영해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삼성 LED를 활용해 지어진 이곳은 후면 4.8 곱하기 2.2m 크기의 LED와 그리고 천장에 4.8 그리고 2.7m 크기의 고정형 화면과 그리고 좌우 2.9 그리고 1.1m 크기의 LED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크린은 가로 2.8 그리고 세로 1.6m의 대형 스크린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 좌우 스크린은 상하 높이 조절과 그리고 틸트 그리고 아래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모두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설비입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를 주로 제작하는 회사들을 방문해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위를 보시면 차 주변에 추가적인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바텐도 설치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천장에 걸려있는 이 LED는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약 2.2m 정도로 스타렉스와 같은 대형 승합차도 촬영이 가능한 게 이 스튜디오의 특징입니다. 또 바닥에 있는 이 턴테이블을 활용을 하면 차를 이렇게 180도 돌려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자를 바라보는 이런 특수한 앵글도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ED 덕분에 차 유리나 표면에 비치는 나무나 가로등과 같은 도로 배경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질감도 많이 없앴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스튜디오의 특징입니다.
촬영팀 안전도 보장이 되고요. 또 배우들과의 소통도 스튜디오에서 마련한 양방향 무전기로 제작진과 배우들이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배우들도 스케줄이나 시간 압박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튜디오의 장점이죠. 실제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와, 내가 진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착각이 들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얼한 상황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 씬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들이나 촬영팀에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가족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연인과의 대화, 갈등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안에서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액션씬도 바로 이 작은 차 안에서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인 이 차 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기존의 그린 스크린을 뒤로에 크로마키 CG 편집을 해왔던 방식보다 더 나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창과 차체에 비춰지는 이 반사 효과가 CG로 입힌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가 달리는 이 잔진동, 이런 것들도 차체에 물리적으로 노면 진동 효과를 넣어서 인물들이 진동에 반응하는 움직임까지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작업으로 CG를 입혀야 하는 과정들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촬영 방식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아닙니다. 국내외 영상 제작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대형 LED 스크린을 뒷배경으로 두고 넓은 공간 안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가 뜨고 있는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스튜디오가 이미 있을 정도로 제작 현장에서 간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조커의 지하철 씬이라든가 아니면 부산행의 KTX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들도 이렇게 뒤에 큰 LED를 설치해서 촬영을 했던 거죠. 최근에는 디즈니의 만달로니안이나 더 배트맨 이런 영화에서도 촬영을 했다고 해요. 물론 자동차 씬도 이런 큰 버추얼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의 오리지널 시리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도 이런 스튜디오에서 자동차 씬을 찍은 장면도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이죠. 이런 곳은 일단 1만 제곱미터 이상의 4, 5층 건물 크기 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선 하루 이틀 빌린다면 비용은 정말 어마무시하겠죠. 게다가 안에 있는 장비들을 모두 다 쓴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 더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사실 이런 촬영 외에도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AR이든지 VR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씬만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맞지 않는 거죠. 제작비를 아껴야 하는 감독과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십만 원이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견인차로 능숙한 스태프들과 촬영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트윈픽스 LED 스튜디오는 35평 공간에서 대형 버추얼 스튜디오보다 좀 더 저렴한 예산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자동차 씬 전용 버추얼 스튜디오가 생긴 이유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겪은 영상이니 비싼 대형 버추얼 스튜디오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갈고 닦아지면서 등장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현재 K문화에 빠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2의 기생충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나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스튜디오 사용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는 이런 조명 장비도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